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지난 영상이었던 실전 배관 용접 퍼지 이론에 대한 영상의 통합본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5부작으로 영상을 나누다 보니까 영상의 내용이 길고 내용이 좀 양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 여유 시간이 조금 있으실 때 주말이나 이럴 때 좀 영상 시청을 한번 이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도 많으니까 필기도 하시고 기억에 남는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금일은 이 퍼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퍼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 비철금속 혹은 스테인리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식 저항 금속이라고 합니다. 부식 저항 금속. 이제 부식이 되는, 이제 실제로 산소하고 노출이 됐을 때 용접 중에 부식이 되는 금속을 부식 저항 금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식 저항 금속의 부식 저항성을 이제 없애고 이제 금속 본연의 성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퍼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 퍼징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는 봤습니까? 네. 현장에서 퍼징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퍼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관 용접 기준으로 말을 했을 때는 이제 이 용접부 이면에 이제 이 우리 불활성 가스인 알곤이나 질소 등을 주입을 해서 이제 용접을 하는 이 행위 자체를 이제 이 퍼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탄소강이 아닌 이 스테인리스 이상 이 비철금속을 이제 용접을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퍼징을 알기 전에 우선 첫 번째 이 1부는 이 5개 파트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우선에 첫 번째가 이제 가스의 성질이죠. 가스의 성질. 우리가 이 퍼징을 하는 가스는 두 가지의, 대부분 사용하는 가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뭐가 있죠? 알곤하고 질소가 이제 있는데, 이 알곤, 우리가 이제 질소, 우리가 이제 이 산소도 있죠. 산소. 실제로 이제 이 공기 중에 이게 퍼징을 하는 산소는 이제 가스는 2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 산소를 기준으로 이제 산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제목이 가스의 성질인데, 이 알곤과 질소는 이 성질이 2개가 되게 틀려요. 어떤 게 틀리냐면, 뭐가 틀려요? 밀도, 무게, 비중, 이런 것들이 틀린데, 이 알곤과 질소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맞죠? 질소가 무거운 거 아닙니까? 질소. 다음부터는 오전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단 가스는 알곤이 무겁습니다. 혹시 무겁다는 거는 무엇의 기준으로 무겁다는 거예요? 무게의 비중이라는 거는 산소를 기준으로, 산소보다 알곤이 무거우니까, 그 다음 질소는 산소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뜨죠. 알곤을 깔아앉고. 맞습니까? 네. 이 성질을 알고 있어야지 퍼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가스를 퍼징을 할 때 이 개념 자체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 무게의 비중은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게 비중 같은 경우는, 요 알곤 같은 경우는 자 1784 g per 리터 무게 비중. 질소 같은 경우는 1250, 산소는 1429 g per 리터. 실제로 산소를 기준으로 질소가 가볍죠. 그 다음에 알곤이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깔아앉고 질소는 뜨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퍼징을 했을 때 이 무게의 비중 때문에 이 퍼징을 준비하는 단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무게의 비중이라든지 가스의 성질은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고, 자, 두 번째, 여기 퍼지의 뜻. 퍼지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뭐 퍼징 현장에서 퍼지하다, 퍼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퍼지는 우리가 제거하다, 혹은 뭐 몰아내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제거한다는 겁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가스의 성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를 제거하는 행위를 퍼징이라고 합니다. 퍼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접할 때 맨 처음에 제가 도입해서 얘기했던 부식 저항금속을 이제 안전한 용접 상태로 만들기 위한 행위를 우리가 퍼지라고 하는데, 이 퍼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뭐 산소라든지 이런 뭐 산소 농도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제거해서 몰아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지의 뜻은 우선 이런 것들을 뭐 제거하다, 몰아내다, 뭐 이런 뜻으로 뭐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정상적인 퍼지. 세 번째부터는 정상적인 퍼지, 주입 가다 퍼지, 벤트 가다 퍼지라고 제가 제목을 좀 써놨는데, 이 제목들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퍼지에 대한 이제 이 원리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칠판 잘 보입니까? 우선은 요거는 중간에 좀 필기 같은 거는 조금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파이프 용접을 해야 되니까 이제 파이프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에 정상적인 퍼지, 뭐 주입 가다 퍼지 이런 거는 뭐 이 개념을 알아야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퍼지라는 거는 우선에 이 들어가는 가스를 우리가 주입이라고 합니다. 주입. 요 나가는 가스를 우리가 이 벤트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인이고 요거는 아웃인데, 나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용접부죠. 자, 그러면 가스가 우리가 이제 알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활성 가스 질소가 주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요 별표. 주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밀봉이에요. 밀봉.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밀봉. 밀봉이 뭐예요? 완전히 틀어 막는 거야. 이 주입되는 가스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틀어 막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퍼지의 이 행위라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용접부에 산소를, 아까 퍼지의 뜻이 뭐예요? 제거하다, 몰아내다는 뜻이잖아. 실제로 이 용접부 이면부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압력이 걸리지 않는 진공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들어갈 때부터 밀봉이 안 된 상태에서 알곤과 질소, 알곤이나 혹은 질소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로 산소하고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진공 상태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퍼징에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밀봉입니다. 밀봉. 그래서 이 주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밀봉.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요거 첫 번째죠. 두 번째. 들어가는 만큼 나가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정상적인 퍼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상적인 퍼지는 말 그대로 이제 퍼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현장 배관이 이렇게 꼭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이렇게 배관이 그냥 설명하기, 이해도가 지금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정상적인 퍼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 지금 들어가는 만큼 나가야 된다고 좀 써놨죠. 예를 들어서 이 숫자를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15가 들어갔어. 15. 15라는 숫자만큼, 양만큼 우리가 이제 뭐 알곤이라고 치고, 알곤이 15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만큼 나가야 되니까 여기 얼마가 나가야 됩니까? 여기 15가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가스가 주입하고 밀봉해서 들어가는 만큼 15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요 별표 하나 더 그릴게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도입해서 얘기했던
요것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압력이 걸리지 않는 진공의 상태라는 요 개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주입이 15만큼 들어가고 벤트가 15만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이 용접부로 들어가는 만큼 나갔기 때문에 압력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정상적인 용접이 되는 거야. 일단 이런 개념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정상적인 퍼지다. 퍼지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입 과다 퍼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럼 주입이 과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입 과다 퍼지라면 여기 숫자가 지금 제가 15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자, 주입이 그럼 말 그대로 15야. 그대로 15 합시다. 그러면 주입 과다가 돼야 되니까 벤트가 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벤트를 10이라고 합시다. 자, 이걸 이해를 좀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걸 좀 이해를 좀 쉽게 하자면 주입이 15에 벤트가 10이다 보니까 이 차이가 얼마큼 납니까? 5만큼 지금 발생한단 말이야. 물론 뭐 산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5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이 5가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이 압력이. 5란 압력이. 용접부로 뱉어낸단 말이에요. 단순한 이론으로. 단순한. 그러면 5만큼 용접부에 저항이 생기겠죠. 용접하기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입 과다 퍼지는 용접부에 무엇이 걸렸어요? 압력이 걸렸죠. 압력이 걸리게 되면 정상적인 용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입 과다 퍼지는 이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주입 과다 퍼지는 퍼징이 안 되는 조건이죠. 안 되는 조건을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정상적인 퍼지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벤트 과다 퍼지. 나가는 가스가 과도하게 나간다. 그럼 실제로는 들어가는 거는 압력이 많이 걸리지만 나가는 건 어때요?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상관이 없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주입이 15만큼 들어갔다. 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주입이 10만큼 들어가고 벤트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15만큼 나갔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됐잖아요. 맞죠? 그럼 혹시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 혹시 아십니까? 산소를 아니, 왜 산화가 돼요? 근데 안에 산소가 유입돼서. 그렇죠. 이게 역으로 유입된다는 거야. 들어가는 주입에서 10만큼 들어가는 만큼 나가는 양이 더 많다 보니까 어때요? 용접부나 벤트부에서 역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압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5만큼 맞죠?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산화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벤트 과다 퍼지도 용접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그래서 퍼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럼 정상적인 퍼지라는 거는 자, 주입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밀봉. 완전히 다 틀어 막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주입에서 15만큼 들어갔다. 그럼 몇 만큼 나가야 된다? 15만큼. 그래서 들어가는 만큼 나가야 된다. 자, 3번. 압력이 걸리지 않는 진공 상태. 맞죠? 용접부에 압력이 걸리지 않는 진공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알곤과 우리 질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용접 가스로 사용하는 가스가 뭐죠? 알곤이잖아. 실제로 이 퍼진 가스로는 둘 다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용접 가스는 알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퍼진 가스로도 질소를 사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퍼진 가스로 질소를 사용한 이유. 그렇죠. 가격이 쌉니다. 왜 가격이 쌀까요? 그렇죠. 구하기 쉽습니다. 대기 중에 이 질소의 질량이 한 78% 정도 된다고 쳤을 때는 알곤 같은 경우는 1% 미만, 1%. 그만큼 양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질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소는 용접을 하지 않는 우리 용접가스와 다른 성질의 가스잖아요. 물론 불활성 가스긴 하지만. 그럼 실제로 퍼지기를 했을 때 주입되는 가스가 나올 때 조금이라도 압력이 걸려서 여기서 질소가 발생을 했다고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 또한 기공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알곤가스로 이제 용접부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보호가스가 질소로 바뀌게 되면 기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1부는 여기까지. 이거 좀 꺼주세요. 네.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또 이제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입구와 벤트의 위치입니다. 뭐 아까 뭐 일부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요 다시 한번 제가 그려 볼게요. 복습할 겸.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자, 이렇게 파이프가 있을 때 우리가 주입과 벤트, 현장 가면 이제 주입을 어디에 할지 벤트를 어디에 할지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정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꼭 주입이 뭐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또 사실 뭐 공식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주입과 벤트는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시현 씨, 주입과 벤트는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용접을 하는 포인트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와, 생각 많이. 자, 일단 맞습니다. 주입은 저 알곤 게이지가 가까운 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입은. 사실은 이제 이 직관에서는 제가 장난이고 직관에서는 주입과 벤트의 위치를 크게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직관에서는 말 그대로 주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호수나 알곤 호수나 이런 뭐 준비 작업을 하기 좀 가까운 위치 있죠. 이런 곳에 주입을 해주고 벤트는 어떤 곳에 해주는 게 좋을까요? 벤트는 아무래도 이 불활성 가스나 산소를 빼앗는 가스가 불활성 가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데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입과 벤트의 위치는 기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뭐 이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한다. 하지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계속 오지 포지션만 했잖아요. 근데 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입과 벤트의 위치를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이지 포지션이죠. 수평. 자, 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입과 벤트가 어떻게 될까? 자, 주입과 벤트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주입과 벤트. 예. 예. 두 개 중에 하나. 예. 아르곤이냐 질소냐 따라서. 아닙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예. 어느 거? A로 지금. A. 예. 저는 예. A.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A, B를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대부분 A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A, B를 표시를 해놨는데 정답은 B입니다. 자, 물론 가스에 따라 성질에 따라 틀리긴 한데 가스를 채워주는 것은 이제 이지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입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가스에 따라서 뭐 다르지 않습니다. 뭐 무엇을 하도 주입은 요 뒤에 부분 방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차츰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주입. 자, 여기서 B에서 주입이 됐어요. 그럼 무조건 밑에 부분, 아래 부분에서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스가 이렇게 차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주입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주입에서 복습 무엇이다?
밀봉이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특히나 이 이지 포지션에서 밀봉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서 용접사들이 이 수평 배관 용접하면서 퍼징을 하면서 비철 떼우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밀봉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인치가 작은 소형관은 상관이 없는데 사이즈가 큰 대형관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퍼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스펀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하기가 또 사실은 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8인치, 뭐 16인치 이런 좀 큰 사이즈 이 배관을 작업하다가 밑에다가 스펀지를 넣어가지고 가스를 뭐 한 발이든 두 발이든 주입해가지고 용접을 하는데 자꾸 퍼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나중에 이 퍼지의 변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생각해보면 왜 퍼지가 안 될까 확인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데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밀봉입니다. 밀봉. 여기서 밀봉에서 놓쳐버리면 가스가 어떻게 돼요? 다 새버린단 말이에요. 밑으로. 그래서 완전히 다 틀어 막으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가스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틀어 막아야 된다. 그래서 밀봉이 중요하다. 그다음 벤트는 어디다? 당연히 위쪽이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대류 현상이나 우리가 와류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역퍼지. 자, 퍼지는 퍼지인데 역퍼지라고 하잖아요. 역퍼지가 뭘까요? 왜 역퍼지라고 할까요? 여기 무슨 뜻입니까? 반대라는 뜻이잖아, 반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모두 다 A를 골랐잖아요. 근데 A는 잘못된 퍼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택한 이 A라는 곳에 주입을 해서 퍼지를 하게 되면 그게 역퍼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 역퍼지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퍼지를 했다는 거야. 주입을 반대로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퍼지가 되지 않습니다. 가스가 바닥으로 차면서 올라와서 산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 해버리면 제대로 된 퍼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퍼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역퍼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근데 역퍼지는 사실 정상적인 퍼징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한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이 역퍼지를 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정상적인 주입구에다가 주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현장 배관이 이렇게 단순하게 직관이 아니죠. 아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퍼지를 하는 경우는 정답을 바로 얘기를 해드리면 역퍼지 같은 경우는 이 정상적인 퍼지를 하면 용접부까지 퍼지 주입구가 내려오는 게 좋아요. 실제로 용접부 내부에서는 어때요? 이 주입이죠. 될 수 있으면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용접부 내부에서는 실제로는 역퍼지는 아니죠. 주입구가 반대로 들어갔다는 거지. 이 부분도 또한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벤트 위치. 이게 좀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보통 지금 퍼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알곤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대부분 많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곤 가스가 이제 훨씬 더 뭐 퍼지로 따졌을 때는 더 용접성이 더 좋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유도 있고요. 아까 전에 어떤 이유를 제가 얘기했죠? 용접하는 가스와 다른 성질의 가스다 보니 압력이 걸렸을 때는 어때요? 이종의 가스이기 때문에 기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압력 조절이 잘못되었을 때. 하지만 알고는 실제로는 퍼진 가스가 압력이 걸리더라도 용접부에 저항을 주더라도 실제로 기공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일한 성질의 가스이기 때문에 용접 가스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용접을 사실 하기도 하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자, 그러면 벤트 위치라는 거는 네 번째 무엇이냐? 자, 그러면 벤트 위치 이것도 제가 잠깐 속도가 조금 빠른가요? 괜찮아요? 이 가스가 우리가 퍼져가는 가스가 이제 이 두 가지의 가스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어느 게 더 무거워요? 알곤이 더 무겁죠? 그럼 당연히 질소는 가볍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주입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밀봉해서 주입을 넣었어. 그림 잘 보입니까? 그러면 얘가
알곤가스를 지금 주입을 했어요. 그럼 알곤가스는 단순한 원리로만 생각하세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원리로만 생각을 하자고. 알곤가스는 어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그럼 이 벤트 홀의 위치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 제가 A, B로 벤트 홀이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자, 이 원리를 생각하라는 거, 원리를. 머리 써야 됩니다. 그냥 구멍 아무 때나 뚫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면 알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까랑 반대죠. A에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벤트 홀을 딱딱딱딱 이렇게 위쪽에. 자, 알곤 같은 경우는 가스의 성질이 어때요? 물론 나가는 가스의 압력도 있습니다. 압력도 있지만 관이 이제 길고 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오는 압력도 있지만 무게의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밀도로 인해서. 그럼 무게가 무겁다 보면 밑에 쪽을 뚫어 놓으면 위에 쪽에 전혀 보호가 안 된 상태에서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벤트로 인해서. 맞죠? 그럼 반대로 위에를 열어줘야 가스가 무겁기 때문에 가스가 깔아앉은 상태에서 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스가 다 이렇게 어때요? 전체적인 이 용접부에 퍼징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질소는 어떻겠어요? 그럼 질소는? 질소 AB. 당연히 B죠.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는 질소도 한번 해볼게. 질소 같은 경우는 얘는 산소보다 가벼워요. 맞죠?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소 같은 경우는 붕 뜰 거 아니야? 어디 뚫어야 돼요? 그렇지. 붕 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붕 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체를 보호하려면 위로 갔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호하려면 당연히 밑에를 뚫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벤트의 홀의 위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실 때도 우리 육지나 이런 용접을 하실 때도 어때요? 어느 퍼진 가스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맞죠? 이렇게 만약 육지를 한다. 스테인리스를 시험을 친다. 육지 시험을 친다. 스테인리스 뭐 스케줄 뭐 40짜리 육지 포지션 시험을 쳐. 주입했을 거 아니에요. 주입 당연히 밑에서 했겠죠. 뭐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완전히 다 틀어 막아주고. 자, 이 가스가 질소야. 어디 뚫어야 됩니까? 확실합니까? 맞죠? 헷갈리죠? 헷갈립니까?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스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스의 성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벤트 홀의 위치, 그래서 사실은 벤트의 위치가 아니라 제목을 벤트 홀의 위치라고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벤트 홀의 위치는 가스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좀 꺼주세요. 예.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중간 소제목은 퍼지의 종류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제 내용을 설명할 거고, 퍼지의 종류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통퍼지와 갭퍼지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퍼지의 종류는 차후 다음 시간대 몇 개가 종류가 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메인으로 이번 시간대는 지금 이제 퍼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메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이 두 가지의 퍼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통퍼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퍼지의 내용, 그러니까 전자에 얘기했던 이 주입이 나오고 벤트가 나오는 퍼지 있죠. 그러니까 주입에서 밀봉, 그 다음에 들어간 만큼 나가야 된다, 압력이 걸리지 않은 진공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배웠던 이런 퍼지 행위들이 모두 다 어디에 속하냐? 이 통퍼지에 속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실은 통퍼지라는 거는 어떤 게를 얘기하냐면
이 용접부의 배관 라인에 전체 라인을 가스 주입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배관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전체 라인이 퍼징이 다 된다고 해요. 그럼 실제로는 배관이 이런 배관은 사실은 잘 없죠. 그러니까 물론 많이 있긴 한데 현장 배관 같은 데 가면 뭐 배관 자체가 막 다 꼬여 있고 막 난리잖아요. 맞죠? 이렇게 중간에 막 가지관도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주입을 했어. 그럼 여기 이제 내가 해야 될 용접부야. 만약에 그럼 우리 벤트를 해야 되겠죠. 이제 주입을 밑에서 넣었으니까. 그럼 지금 이 퍼지의 행위를 무슨 퍼지라고 합니까? 이거를 지금 통퍼지라는 거예요. 전체 라인을 다 퍼징을 하는 거를.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2부에서 퍼지 주입학과 벤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입이 어딥니까? 자, B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입이 어디예요? 낮은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주입이 어디예요? 낮은 곳에서 하세요. 낮은 곳에서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그럼 이거 맨 처음 우리 얘기했잖아요. A, B. 주입이 어디예요? 아니죠. 여기 지금 B가 조금 많잖아요. 낮으면 장난이고. 직관 같은 경우는 맞죠. 유리한계가 가까운 쪽. 벤트는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벤트를 해라. 자, 기억나시죠? 요런 라인들을 다 통퍼지라고 하는데, 통퍼지에서 중요한 것들은 퍼지 라인이 현장 가면 배관 라인이 이래 지관들로 인해서 이래 배관이 나가는 손실되는 구간들이 사실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통퍼지는 단점이 뭐예요? 가스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가스는 사실 그러면 내 돈으로 안 낸다 이거야. 그럼 손실이 조금 약간 어마어마하더라도 뭐 퍼지 잘 되면 좋다 이거야. 근데 또 하나 우리 웰다 용접사로서 또 손실이 뭡니까? 그렇죠. 이 압력이 걸리지 않는 진공의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또 퍼지한다고 오래 걸리네. 그래서 이 통퍼지라는 거는 이 퍼지를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뭐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방금 같은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가스의 손실, 퍼징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런 단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 이 갭퍼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갭퍼지.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세 번째 교육인데 이 퍼지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이 갭퍼지의 내용이 메인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집중을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지금 이 갭퍼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준비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우선에 갭퍼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펀지가 이 두 개가 필요해요. 스펀지가. 자, 이 갭퍼지 지그를 만드는 방법이 지그를. 그 다음에 이런 볼트랑 너트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가스, 우리가 이제 가스를 주입하고 뺄 수 있는 요 립불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우리 그라인더 돌 있죠? 그라인더 돌이 한 4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준비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밧줄이라든지 반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갖춰줘야 되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 갭퍼지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조금 설명하면서 우선 좀 얘기를 드릴게요. 갭퍼지는 우선에 파이프가 A 파이프와 B 파이프 해가지고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가정을 해서. 두 개가 있다. 여기 지금 파이프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요 파이프를 이제 가스 주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라인 자체가 지금 사진상은 짧지만 현장 배관은 되게 길다는 거야. 그럼 통퍼지에서 단점이 뭡니까? 두 가지 단점이 있었죠. 가스에 손실이 많고 그다음에 퍼징을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맞죠? 이런 단점이 있었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이런 방법이 갭퍼지인데 이 갭퍼지 하는 단순한 이런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 퍼지 지그를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현장에 용접하기 위해서 다 준비된 이런 현장들도 있지만 막상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만드는 게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갭퍼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준비물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 나와서 스펀지 2개. 아까 스펀지 있죠, 스펀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스펀지를 좀 동그랗게 잘라 놓은 거를 이렇게 밑에 혹시 잘 보입니까? 예. 동그랗게 두 개를 잘라요. 실제로는 이게 지금 단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잘라서 요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 갭퍼지라는 거는 이 배관부 안에 용접부만 퍼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그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요 그라인더 돌 있죠, 그라인더 돌. 그라인더 돌이 4개가 필요합니다. 이 스펀지는 어때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스펀지 양쪽으로 그라인더가 돌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돌이. 나중에 이거를 스펀지를 용접이 끝나고 이렇게 잡아 당겨야 되거든요.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스펀지가 그냥 가운데서만 있으면 힘이 어때요? 없죠. 그래서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이 그라인더 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라인더 돌을 어떻게 하냐? 이 볼트와 너트를 그래 장기죠. 볼트와 너트를 이렇게 용접을 해요.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끈을 넣고 할 수 있는 고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한쪽은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고. 자, 그럼 요거를 한 조만 제가 먼저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쪽에 그라인더를 한쪽에 들어가고 그라인더를 받친 상태에서 이 너트를 만든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한쪽 고정이 되죠. 반대하면 나오죠. 나오고 나면 또 그라인더 돌이 어때요? 우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나면 너트를 이렇게 잠가줍니다. 자, 잠궈주면 이런 식으로 고리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퍼지가 되는데, 자, 벌써 지금 두 개를 이렇게 지금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 원리가 뭐냐면, 자,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그라인더 돌이 2개가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그라인더 돌이 2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볼트 너트가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 너트 들어가고, 이쪽은 양쪽으로 볼트 너트가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이런 그림인데, 이 2개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한쪽은 양쪽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양쪽으로 안 되어 있죠. 한쪽은 뭐 양쪽으로 되어 있죠. 양쪽으로 볼트 머리에 너트를 용접을 해 놓은 거야. 고리를 지금 끈을 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쪽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림에 따라 틀리지만 지금 이 한쪽 부가 없는 부위가 이쪽 부위가 되고, 있는 부위 양쪽 2개 부위가 지금 이쪽 부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 2개 부위가 이제 퍼지 지그의 기본 이제 스펀지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왼쪽 편에 보면 이 주입구가 혹시 보입니까? 소음기인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 소음기도 많이 쓰고 사실은 이렇게 장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망으로도 많이 씁니다. 요 가스 주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 기존의 퍼지 지그에서 이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기존에 그럼 요 어때요? 주입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 여기 혹시 구멍 뚫린 거 보이세요? 구멍 뚫린 거? 여기 구멍 뚫린 거. 제가 호수를 안에 박아놨어요. 호수를 박아놓으니까 안에 구멍이 있겠죠? 구멍이.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벤트가 되는 거예요. 벤트가. 자, 그럼 주입과 벤트가 다 생겼죠. 물론 벤트는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구멍을 2개, 3개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입은 2개, 3개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 많이 떨어졌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입도 예를 들어서 인치가 크면 18인치, 24인치는 대형관이면 주입도 2발, 3발 꽂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입을 많이 꼽는다고 퍼징이 잘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주입을 많이 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빨리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퍼지가 잘 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설명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알곤가스가 주입량이 많다고 퍼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압력이 걸리지 않는 진공의 상태만 되면 되는데 그 압력이 걸리지 않는 진공의 상태가 되기 위한 시간이 주입되는 알곤가스량이나 질소가스량이 많을수록 어때요? 빠르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용접이 되고 나서 실제로 세팅이 다 되고 산소를 다 몰아내고 나면 전체 압력 밸런스를 낮춰줘야 됩니다. 2발, 3발이 들어가더라도 4발이 들어가더라도 1발이 들어간 것처럼 가스가 나와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벤트 또한 마찬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발수가 많이 꼽히는 거는 실제로는 퍼징을 빨리 하기 위한 거지 퍼지를 잘하기 위한 개념은 조금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벤트 또한 마찬가지. 벤트도 2개, 3개 뚫을 수 있습니다. 벤트 그럼 호수를 박았는데 호수 구멍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종이 테이프 발라가지고 구멍 뚫으면 됩니다. 이렇게 뭐 벤트도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사이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 사이로 이제 가운데 이 사이로 이제 이 양쪽 끈 우리 반생이라든지 반생이 혹시 아십니까? 뭐 낚싯줄 같은 이런 것도 되고 반생이가 뭐냐면 현장에 우리 족장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끈 이렇게 매는 거지. 철사 같은 거. 연성이 굉장히 뛰어난 철사. 그걸 이제 반생이라고 하는데 손선생 배관용접학원 블로그에 보면 노가다 용어라고 있어요. 뭐 이제 거기 보시면 반생이가 뭔지도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실제로 이렇게 중간에 연성이 전에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연성이 있을 수 있는 대신 뜨거운 열에 녹지 않는 이런 끈 같은 거를 고리로 만들어 가지고 매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그렇게 매 주시고 그러면 이 2개가 중간에 가운데가 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연성이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주입구 호수에서는 이런 립불이 들어가요. 립불이 우리 에어호수나 알곤호수 들어갈 때 립불 들어가죠. 잠갔다 뺐다 립불 들어가잖아요. 이런 립불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제 립불이 들어가죠. 맞죠? 자, 그러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그러면 이제 무슨 호수가 들어갑니까? 퍼지 호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알곤이나 질소 우리 알곤이라고 할게요. 알곤 호수가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는 뭐다? 자, 이걸 이해하기 전에 처음에 들어갈 때 파이프가 있으면 이 파이프를 퍼지 호수를 이렇게 지금 배관이 이렇게 2개가 열려 있잖아요. 배관이 2개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열려 있는 상태면 2개가 이렇게 처음에는 벌어지죠. 벌어지고 나면 이 퍼지 이 호수를 처음에 먼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먼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생에 의해서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매달리겠죠.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이 끝만 이렇게 중간에서 벌려놓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얘가 이렇게 매달린다.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지금 얘를 넣고 나면 얘가 이렇게 매달릴 거예요. 맞죠? 그럼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 지금 배관의 사이로 우리 끈을 집어넣습니다. 밧줄 같은 거를. 여기서부터 조금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 자, 그럼 끈이 쫙 들어간다. 그럼 배관 라인이 너무 길어. 배관이 6m, 10m 막 예를 들어서 보통은 한 좀 길면 6m 이상 되거든요. 6m 정도 되면 길잖아요. 멀잖아. 그럼 끈을 어떻게 집어? 끈이 어느 정도 넣다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못 넣잖아요. 어떻게 넣어야 돼요?
자, 1번 사람이 들어간다. 2번 파이프를 세워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끈을 흔들어서 집어넣는다. 어떻게 넣어야 돼요? 둘 다 아니고 배관 라인이 길어가지고 끈을 못 집어넣으면 처음에 좀 짧은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밀다 보면 밧줄에 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너무 긴 거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끈에다가 우리 이제 종이컵 같은 거 있죠. 종이컵 같이 이래 바람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걸 맵니다. 컵 같은 거, 플라스틱이나 컵 같은 거에 바람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걸 탁 메고 나서 뭘로 해요? 에어 가지고 탁 쏴면 어때요? 끝까지 밀고 나간단 말이야. 탁탁탁 밀고 나간다. 밀고 나면 끈이 탁 빠지겠죠. 빠지고 나면 일로 지금 뭐가 나와? 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 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알곤 호스를 메어 놓은 끈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 알곤 호스를 메어 놓은 알곤 호스를 이 끈하고 알곤 호스를 테이핑을 싹 다 쳐가지고 메어 놓은 호스를 이 B 파이프에다가 이 B 파이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열려 있는 곳이죠. 열려 있는 곳. 이 지금 들어 있는 쪽 말고 열려 있는 쪽으로 호수가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면 호수하고 호수 유틸리티 이 니플 맞죠? 앞놈이든 순놈이든 하나와 밧줄이 나오겠죠. 이 사이로 없는 파이프 사이로 이 부분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끈이 나오게 되면 이 끈하고 호수를 어디다 매냐? 이 지금 요 고리 그대로 이 그림상 보면 요 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밧줄은 여기다가 매고 가스는 요 유틸리티에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짝짝짝 잡아 당겨서 배관 조인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야. 다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쪽 빼고 넣어가지고 조인을 한다는 거야. 그럼 용접이 그러고 나서 이제 퍼징을 틀면 안에 주입과 벤트가 다 있죠. 자, 요걸 그림으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혹시나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혹시 이해는 되십니까? 거짓말.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여기에 퍼지 지그 A, B, A, B. A가 들어갔죠? 맞죠? A가 들어가서 너덜너덜 거리다 있던 걸 다시 세워가지고 이 호수 들어갔으니까 묶었잖아요. 맞죠? 가스하고. 얘를 다시 세워가지고 넣게 되면 어때요? 얘가 들어가죠? 그럼 실제로 이 안에는 뭐야? 주입부 가스가 들어가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은 밧줄이 들어가서 두 개가 맺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두 개를 세우면 어때요? 이 안에 가스 지그만 두 개가 딱 남고 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스 지그 안에서 주입과 벤트가 다 되죠. 용접부 안에서. 그렇게 해서 용접을 한단 말이에요. 퍼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용접을 하면 장점이 뭡니까? 이 작은 공간 안을 압력이 걸리지 않는 최대한의 진공 상태를 빨리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간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가스 손실도 적고 얘기했던 통퍼지에서 얘기했던 맞죠? 단점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럼 용접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여기 있던 밧줄을 잡아당기면 통째로 요것들이 통째로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야. 두 개가. 지금은 제가 끈을 이제 안 맸는데 두 개가 동시에 잡아당기면 어때요? 쭉 당기면 나오겠죠. 나오고 퍼지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허접하게 어설프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또 메인으로 또 RT 용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 레디오그래픽 테스트 할 때 안에 이물질로 잡힐 수 있습니다. 지그가.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만들 때는 조금 정확하게 어차피 이런 공구들이 예전에는 모든 용접이 우리가 뭐 퍼징이라든지 우리 티타늄을 떼우는 거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떼우는 테크니션에 대한 테크닉적인 이런 기술들보다 이런 만드는 단돌이
준비 작업이 더 기능이 높은 기능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이런 기성품으로 이런 제품들이 또 다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용접한 용접사람은 이런 걸 다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없는 상태에서. 뭐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현장에 가면 구경별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비철을 때우고 스테인리스를 때우는 이 용접사라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물만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치가 더 커지면 이 파이프에서 스펀지는 당연히 더 커졌겠죠. 스펀지에서 중요한 거는 이 파이프가 배관이 6인치예요. 그럼 6인치면 스펀지가 6인치로 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6인치보다 어때? 더 크게 잘라야 압축에 의해서 더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자, 이게 무엇이다? 개퍼지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퍼지는 인치가 크든 인치가 작든 다양한 환경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퍼징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퍼징 중에 하나다. 이 지그를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너무 가깝게 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이게 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중간에 끈이 또 잘못하면 바닥에 붙다 보면 또 바닥에 붙어가지고 용접부에 녹는 경우, 녹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수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너무 가깝다가 보면 맞죠? 붙어가 열에 의해서 또 타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하다 보면 나중에 요거는 실무에서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고 설명 한번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질문? 그러면 가접 놓을 때부터 퍼지를 그거는 가접을 놓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 비철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사실은 퍼지에 대한 교육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스테인리스나 비철 금속을 떼기 위해서 이제 퍼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퍼지를 이제 들어가기 위한 비철 금속을 용접하기 위한 이 준비를 하는 우리가 지금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내용에 테크 웰딩을 하는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퍼지를 하는 방법에 테크 웰딩을 하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본 테크를 치잖아요. 본접을. 근데 본접으로만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퍼징을 하려면 이 단돌이라 준비 작업이 되게 많은데 본 테크를 쳐가 퍼지가 안 되면 잘라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가접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일단 요번 뭐 다른 거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는 총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파트가. 근데 사실 내용상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우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3부에서 했었던 우리가 이 통퍼지와 갭퍼지, 사실 소제목으로는 퍼지의 종류인데 이 퍼지의 종류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퍼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퍼지 페이퍼에 의한 퍼지라는 게 있습니다. 퍼지 페이퍼라는 게 어떤 걸까요? 아니야. 비슷한데 굉장히 신선한 좀 답변이긴 한데 사실 이 퍼지 페이퍼라고 우리가 퍼지 페이퍼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용접 검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용접 검사. 우리가 비파괴 검사. 용접이 용접 검사에는 우리가 MT, PT, RT, UT, ET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군요. 예, 제가 맨날 설명하는데 용접 검사에는 RT, MT, PT, UT, 뭐 ET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것도 VT죠. 그런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NT라는 검사가 또 있어요. NT가 뭐냐면 수학 검사, 수학 검사. 우리 조선소나 이런 데 가면 하이드로 테스트래요. 압력 검사를 하죠. 우리 용접 자격증 따거나 뭐 용접 기능장 이런 시험 치면 또 이 구조물에 압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압이 니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고 이런 검사들을 압력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이드로 테스트라고도 하고 현장에서 이 말 그대로 수압이니까 뭘 집어넣어요? 압력과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물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배관 용접을 하고 나서 끝이 나고 나서 용접 검사를 하게 되면 용접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그 배관은 우선 배관 같은 경우는 이 배관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배관은 수송 기능이 있어요. 수송. 배관은 무엇인가 배달을 해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물이 됐든 기름이 됐든 압력이 됐든 에어가 되었든 이 배관과 튜브의 차이점은 배관은 수송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튜브는 열교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배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수압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수압 테스트. 물을 집어넣어서 압력을 넣는다. 용접이 끝나고 나서 그 정상적으로 수송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 정상적인 보내야 될 물건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보내야 될 수송해야 될 이런 물건을 버틸 수 있는 압력을 가지고 있는지 수압 테스트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말 그대로 용접이 끝나고 나서 이 라인 검사를 하면서 이 배관 내에 압력을 검사하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습니다. 말 그대로 물이 들어갔죠. 용접이 끝나고 나면 물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결과적으로. 그럼 뜬금없이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지금 퍼지 페이퍼 얘기하면서 그런 내용을 왜 얘기했냐. 여기서 퍼지 페이퍼라는 거는 물에 녹는 종이를 얘기합니다. 한지 같은. 우리 물에 녹는 종이 있죠. 우리 어릴 때 이제 포경 수술 같은 거 하면 이 영상 중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니까 물에 녹는 실이 있고 맞죠? 그냥 실이 있잖아요. 뽑는 실이 있고 물에 녹는 실은 뭐 씻다가 보면 물에 녹아가 실이 없어지잖아요. 그것 또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퍼지 페이퍼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종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퍼지를 하기 위해서 방법이 제한적일 때 이 퍼지 페이퍼를 이용한 퍼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퍼지를 하기 위한 아까 종류 있죠. 퍼지의 종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퍼지 페이퍼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퍼지를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 하에 배관이 있어요. 배관이 있으면 이쪽은 좀 불확실성이 좀 높은 구간이에요. 이 라인이 이쪽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구간이에요. 실제로는. 그럼 이 용접을 하기 이전에 우리 개퍼지처럼 이 중간은 열려 있잖아요. 아직 조인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주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주입에서 중요한 건 뭐죠? 밀봉이죠. 밀봉해서 주입을 하는데 이쪽은 불확실성이 높아서 라인을 다 따라가서 벤트를 어디에 해야 될지 중간에 이 라인이 지관이 어디에 빠져 있을지 뭐 라인이 어떻게 빠져 있을지 이런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구간이야. 그래서 이쪽은 뭐 확인을 하기에는 힘든 구간이란 말이야. 그리고 라인도 길고 이럴 때는 또 갭퍼지를 할 수 있는 또 조건은 안 돼요. 이럴 때는 이제 퍼지 페이퍼를 쓰는데 퍼지 페이퍼를 예를 들어서 얘가 한 4인치 정도 돼. 한 4인치 정도 돼. 4인치 정도 되면 4인치보다 조금 더 예를 들어 이게 4인치면 4인치보다 조금 더 크게 자릅니다. 종이를 둥글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4인치만큼 모양으로 칼집을 내요. 그럼 이 종이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칼집을 내가지고 맞습니까? 이렇게 칼집이 딱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한다? 우리 풀 있죠? 풀. 물풀이나 딱풀 이런 거를 발라가지고 구멍을 뚫고 예를 들어서 구멍을 뚫고 이 안에다가 발라요. 이 부분이 발리겠죠? 잘 보이십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우리 종이 오리기 이런 거 맞죠? 하면 칼집 딱 내가지고 안에다 넣어. 그럼 이 부분 구멍을 딱 뚫었어.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돼요? 벤트가 되는 거야. 그럼 주입과 벤트가 다 나왔죠? 이렇게 퍼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주입 라인에서 벤트까지의 구간이 이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을 제외하고 절반으로 다 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통퍼지의 단점도 좀 보완이 됐죠? 이해가 됩니까? 갭퍼지만큼 용접 구간만큼만 퍼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절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용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갭퍼지는 뽑아냈잖아요. 이 퍼지 페이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물에 녹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퍼지 페이퍼라면 용접을 하시는 분들끼리
뭐 사실은 무언의 약속이라든지 뭐 표현을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 가면 이 배관 라인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A라는 웰더가 여기를 용접을 하고 B라는 웰더가 여기를 용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C라는 이제 웰더가 여기를 용접하는데 이 구간부터는 이제 다른 회사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손선생 배관 용접 학원에서 하고 여기는 뭐 ABC 뭐 어디 학원에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 만약 그런 경우야. 그럼 요 용접을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퍼지를 하기가 힘들고 뭐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퍼지 페이퍼를 이렇게 탁탁탁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간에서 페이퍼가 다 막혀 있으면 어때요? 여기서 통퍼지나 이런 거 퍼지 페이퍼를 넣으라고 주입구가 좀 불확실성이 높을 때 주입을 할 자리가 없다 보면 막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 단점도 존재하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해서 여기 우리가 딱풀 바른다잖아. 웬만하면 물풀이나 딱풀 같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이런 재료들을 좀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은데 이런데 본드를 바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드는 바르는 게 안 좋아요. 왜냐면 사실 이 들러붙어 가지고 잘 뚫리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퍼지하기 전에 이런 퍼지 페이퍼 작업을 할 때는 에어 같은 거 가지고 이래 호스에 딱 넣어갖고 퍼지 페이퍼를 터뜨린단 말이에요. 뻥뻥 소리가 나면서 터져요. 안에 이 빼퍼가 막혀 있어 뭐. 현장에서는 퍼지 빼퍼라거든요. 근데 이 본드를 발라놓으면 안 뚫린다는 거야. 그럼 퍼지도 하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물풀이나 딱풀 같은 걸 좀 발라주시는 게 더 좋고 뭐 퍼지 페이퍼는 뭐 그런 식의 좀 단점도 존재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빠릅니까? 괜찮아요? 내용은 이해가 되세요? 이런 종이 테이프로 물에 녹는 종이로 이렇게 퍼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종이를 뭐라고 한다? 퍼지 페이퍼라고 한다. 현장에서는 퍼지 빼빠라고 합니다. 예, 퍼지 빼빠. 예. 현장 가서 뭐 못 알아듣고 이러면 안 돼요. 퍼지 빼빠. 자, 그럼 두 번째 퍼지 페이퍼의 활용. 이제 퍼지 페이퍼의 활용을 제가 두 가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퍼지 페이퍼의 활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자, 요거를 소제목으로 바꾸면 퍼지 페이퍼의 활용은 이제 이 정상적인 퍼지가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정상적인 퍼직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은 어떤 것이 있냐? 우리가 벽이 월이 마찬가지. 이것도 구간 하기는 힘들고 이제 플랜지가 있고 이렇게 용접부가 있습니다. 여기 용접부에. 그럼 지금 열려있는 오픈된 구간이 한 구간밖에 없죠. 여기는 지금 어떤지 불확실성이 매우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확인이 불가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거는 예시입니다. 예시. 정답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플랜지 타입인데 여기는 이제 무슨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버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버트 타입 뭐죠? 맞대기죠? 백을 넣는 구간으로 되어 있고 재료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서스인데 이 부분을 이제 용접을 해야 되는데 구멍이 하나밖에 안 열려 있어요. 답도 없죠. 주입해가 밀봉해야 되는데 지금 벤트를 어떻게 하지? 맞죠? 배운 대로 하면 주입을 해야 되는데 벤트를 하면 주입을 할 데가 없고 애매하잖아요.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갭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갭퍼지를 어떻게 하노? 벤트가 없는데. 이거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예. 스펀지에서 뚫려서 뒤로 나가니까. 근데 양이 충분히. 여기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다가 어디 구간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물론 가능성은 그래서 제가 예시라고 한 거예요. 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는 상황이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시에 대한 답을 드리면 퍼지 페이퍼의 활용이잖아요. 우선에 어차피 불확실성이 높아. 맞죠? 막아요. 뭘로? 퍼지 페이퍼로 막아버려. 확실한 상황을 만들어요. 맞죠? 막고 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이 호수 있죠, 호수를 이렇게 빡 꺾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꺾이죠.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반생이 같은 거를 묶어. 그럼 지금 앞으로 밀어 넣었지만 반대로 보죠.
이해가 됩니까? 그 얘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림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제 스펀지로 막아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여기가 뭐가 된다? 주입. 여기가 뭐가 된다? 벤트. 그럼 호수 꺾이면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호수가, 가스 호수가 되게 굵은 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탁 이렇게 안 접혀요. 그래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꺾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반생이나 전기 테이프나 이런 걸로 이제 말아가지고 실제로는 호수가 우리 지팡이처럼 요렇게 주입구가 되죠. 그림 잘 보이십니까? 여기 일단 묶어가지고 이제 알곤이나 질소가 되죠. 퍼지가. 요 그림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집어넣고 스펀지 넣어가지고 주입이 되고 벤트가 되고 여기 퍼지 페이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확실성을 올려준다.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주입구 하나로 퍼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퍼지 페이퍼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림 같은 거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필기를 좀 하셔야지 나중에 돼가지고 또 기억이 오래 남으려면 나중에 돼가지고 자, 두 번째. 이 용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주 마지막 조인트, 쉽게 말하면 이제 용접을 하다 보면 이 연결을 다 했는데 뭐 결함이 나가지고 더 이상 주입과 벤트를 할 수 없는 상황. 주입구도 없고 벤트도 없어. 아까는 주입이라도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벤트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잖아요. 주입과 벤트가 없으면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집에 가면 안 되겠죠. 돈 벌어야지. 주입과 벤트가 없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은 사실은 잘 존재는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조금 초보 용접사들이, 대개 초보 용접사들이 그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잘 오진 않아요. 근데 올 수도 있다는 거야. 현장에 가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을 퍼지 페이퍼의 두 번째 활용이라고 제가 이 제목으로 한번 달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 조인트. 마지막 조인트라도 주입과 벤트는 없지만 용접분이 있다 없다? 용접분이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구간이야. 맞죠? 그럼 얘를 그냥 둘 다 퍼지 페이퍼로 막아버려요. 근데 한 군데를 살짝 벤트를 쳐버려요. 살짝. 한 군데를. 그러고 얘는 그냥 막아버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다? 아니 이게 뭐야 지금 막혀있는 게? 페이퍼예요. 퍼지 페이퍼. 퍼지 페이퍼의 활용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예, 퍼지 페이퍼의 활용을 어떻게, 이거를 억지로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한테 들어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용접해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막고 살짝 이제 이 퍼지 페이퍼가 양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위에 쪽 같은 경우는 약 벤트를 열어줍니다. 벤트 홀을 아주 약하게만 열어줘요. 너무 많이 열어주게 되면 또 이 빠져나가는 가스 손실이 많기 때문에 산소가 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약 벤트만 열어주고 우리 튜빙 배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튜빙 배관? 작은 이런 새끼손가락 같은 배관이 있어요. 이 튜빙 배관을 끝을 망치 갖고 두들기면 배관이 어떻게 되냐면 끝이 이렇게 납작해져요. 끝이. 요 그림 보이십니까? 예. 요렇게 만들고 나서 이거를 이제 가스 주입구로 만드는 거야. 가스 주입구로. 이해되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용접부를 쪼여내가 여기 나머지 부위를 종이 테이프로 다 우리 이제 퍼지 테이프가 아닙니다. 우리 용접할 때 쓰는 종이 테이프 있죠? 막은 상태에서 이 주입구만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종이 테이프 열고 용접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입이 되고 있는 상태죠. 주입. 벤트는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좋은 용접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용접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하고 쭉 용접하다가 마지막에 연결해야 되는 부위에서
빼가지고 연결을 치는 뭐 그런 용접인데 사실은 좋은 용접은 아니에요. 또 뭐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뭐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지 페이퍼의 활용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용접을 한다.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뭐 괜찮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은 많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활용만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네 번째죠. 와류 현상과 대류 현상. 혹시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와류 현상, 대류 현상? 대류 현상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들어보셨나요? 자, 와류 현상은 우리가 이 유체가 일부 뭐 교란을 받아서 일부 이 뭐 본 이제 가스가 소용돌이 치는 현상. 쉽게 말하면 이 우리가 파이프로 쳤을 때 배관 내에 있는 이 가스가 이제 숨을 쉬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을 호흡을 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흡을 하면서 소용돌이가 생기죠. 뭐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영상 잠깐만 씁시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와류 현상인데 와류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이 와류 현상의 정상적인 정확한 어원은 유체 뭐 흐름에 일부가 교란을 받아서 본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냥 이 배관 내 가스가 숨쉬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돌하는 거야. 배관 내 가스가. 이런 와류 현상이 이 용접하는 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지에 대한 흐름을 방해하고 이 퍼지에 대한 이런 순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이에요. 와류 현상이. 그 다음에 이 다음 대류 현상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혹시 대류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류 현상. 우리 저 어릴 때 자연 시간이라 해야 되나? 과학 시간이라 해야 되나? 자연 시간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대류 현상도 나오는데 이 와류 현상하고 되게 좀 어떻게 상황은 좀 비슷한 현상일 수 있는데 이 와류 현상은 충돌을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대류 현상은 자 간단하게 대류 현상 같은 경우는 공기 순환 현상입니다. 공기 순환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자연 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리가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비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지고 그게 수증기가 돼가지고 또 어떻게 구름을 만들죠. 구름이 되면 또 구름이 어때? 비를 뿌리잖아요. 그래 그게 또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또 수증기가 돼갖고 공기 순환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온도 차에 의한 현상이야. 근데 실제로는 이 가스에는 가스의 무게 비중에 대한 이거와 뭐 이 압력에 대한 이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류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요 예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 이지 포지션이죠? 수평. 자, 주입 어디에 해야 됩니까? B에 해야 됩니다. A 아니죠? B 하셔야 됩니다. 주입을 B 하는데 주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밀봉을 하셔야 됩니다. 밀봉. 그럼 주입에서 밀봉을 한 뒤에 이제 이 가스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수평을 용접하는데 용접을 하고 있는데 용접이 이제 우리 루트 패스, 백패드를 넣고 있는데 용접이 잘 됐다가 갑자기 좀 물성이 좀 안 좋아지고 용접이 잘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또 용접하다 보니까 진행 중에 좀 잘 됐다가 물이 자꾸 변화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긴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느끼기에 그런 좀 용접이 자꾸 물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자꾸 생길 정도로 용접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이 대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뭐 주입을 하면 이 예를 들어서 알곤가스가 이제 주입을 하잖아요. 가스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가는 가스에서 알곤가스가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산소가 남아있죠. 그럼 이 두 개 맨 처음에 배웠던 밀도, 무게의 비중이 틀리단 말이야. 그다음 얘는 밀어내고 있고, 맞죠? 그다음 이 높이의 차도 또 생긴단 말이에요. 비중. 자, 그러면 위에는 벤트잖아요. 주입되는 가스에서 알곤을 밀어내면 알곤 가스가 이 벤트 구멍, 벤트 홀로 산소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원래 원리는. 맞죠? 근데 우리가 벤트 홀을 뚫다 보면 주입 가스에서 가스가 나가다가 벤트 홀에 받쳐서 일부 산소를 배출시킨 다음에 다 배출하지 못한 알곤 가스는 무게보다 비중이 어때요? 무겁죠? 또 역으로 받아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공기 순환 현상이 여기 생겨버려요. 대류 현상이. 자, 그러면 이 용접 중에요. 지금 알곤 용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용접 중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백패드를 루트패스를 넣고 있는 동안 알곤가스와 퍼징이 되고 있는 중간 뒤에 보호가스가 생기는 부분에서는 용접이 잘 되고 산소하고 만나는 뒤에 부분에서 구간에서는 어떤 용접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대류 현상이고 뭐 사실 와류 현상하고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벤트에서 또 숨을 쉬듯이 공기 충돌이 생기게 되면 또 와류 현상의 개념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럼 이 두 가지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대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대류 현상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퍼지를 우리가 산소를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주입이 밀봉된 상태에서 가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위에서 벤트 쪽에서 부딪혀서 산소를 다 뱉어내지 못하고 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산소를 다 뱉어내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용접을 할 때는 퍼징을 빨리 하는 것도 우리의 기능이잖아요. 퍼징을 빨리 해가 용접 제품을 물량을 빨리 빼내야 되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당연히 퍼징은 잘 되겠죠. 시간이 오래 두면 순도가 좋아지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죠. 빨리 퍼징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벤트를, 그러니까 풀 벤트를 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벤트를 다 뚜껑을 다 열어버려요. 실제로 완전 대형관이면 또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일부 소형관 뭐 2인치, 4인치, 6인치, 뭐 하프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벤트를 우선 다 열어요. 우선 다 열고 주입의 압력을 어떻게? 올려. 많이 올려버려. 이게 원리가 뭐하고 같으냐? 아까 전에 제가 세 번째 3부에서 얘기했을 때 주입의 발수를 많이 넣는다 했잖아요. 주입의 발수를 많이 넣는 이유가 뭐예요? 알곤의 양을 많게 해서 산소를 빨리 제거하기 위한 현상이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퍼징을 할 때는 줄여야 된다 했잖아. 다시. 압력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마찬가지로 주입에서 양을 많이 올려버려요. 최대치로. 최대치로 올리면 산소가 빨리 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산소가 제거가 되는 시간을 둔 뒤에 벤트를 막아주는 거야. 처음부터 벤트를 막아버리면 어때요? 산소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기 순환 현상이 생긴다고 해요. 자,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대류 현상이고 퍼지 페이퍼에 의한 이런 퍼지와 이런 활용들, 그 다음에 이 용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퍼지. 자, 뭐 마지막 교육 시간인데, 자, 제목에 보시면 이렇게 산소 농도 측정기,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이용한 퍼지 확인, 그다음에 라이터나 손을 이용한 퍼지 확인, 그다음 테크 웰딩의 종류, 이렇게 해서 4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는데, 주 메인 교육 내용은 퍼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 플랜트나 이런 뭐 플랜트 시설이나 이런 현장에 용접을 하면 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1번처럼 이렇게 산소 농도 측정기입니다. 산소 농도 측정기는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공구가 있어요. 실제로 플랜트 현장에서는 비철 금속 용접을 하거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도 산소 농도 측정기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안전상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퍼지가 잘 되는지 확인에 대한 이런
공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 측정기를 이렇게 이용한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인리스 숟가락.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도 뭐 대부분 우리가 스테인리스거든요. 뭐 이제 316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숟가락으로 어떻게 퍼지를 확인하냐 이거야. 밥 먹는 숟가락 가지고. 근데 숟가락 가지고 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배관 용접을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관이 있으면 여기 이제 퍼지를 할 거 아니에요. 벤트가 나가고 있고, 그럼 여기 용접부잖아요. 용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용접할 때 이렇게 가스 이렇게 막 만져보고 막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할 때 용접을 할 때 우리가 숟가락은 스테인리스입니다. 숟가락 또한 어때요? 산화가 되는 금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재료란 말이에요. 부식 저항 금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용접을 할 때 숟가락을 얹으면 숟가락의 안 부분은 어때요? 안에 가스가 지금 퍼징이 되고 있고 바깥 부분은 밖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숟가락을 대고 숟가락 위에다가 용접불을 딱 튕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되긴 숟가락 용접이 되겠죠. 예. 근데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용접을 한 뒤에 떼서 숟가락 반대편을 확인을 하는 거야. 확인했을 때 숟가락을 너무 높은 전류로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적정 전류로 숟가락을 확인했을 때 숟가락 안쪽 면이 퍼지가 잘 되면 산화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시커멓게 산화가 됐어. 그럼 지금 퍼지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야. 순도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이용한 퍼지의 확인이다. 자, 세 번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뭐 일반적이기도 하고 가장 뭐 원시적인 방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라이터나 손을 이용한 퍼지 확인. 자, 현장에 가면 우리 퍼지 쫙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혹시 장갑 끼고 백날 해봐. 어디서 본 건 있어가 장갑 끼고 계속 이러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장갑 벗고 하셔야지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맞죠? 예. 실제로는 이 느낌상 이제 이 압력이 걸리지 않아야 되지만 이 갭 사이로 미세한 가스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퍼징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 중에 손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손이 어때요? 장갑 막 끼고 있고 이러다 민감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손에 힘 꽉 주든가 아니면 좀 손을 좀 넣어가 온도를 좀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예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 라이터. 우리 지금 이제 뭐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이 더 많긴 많은데, 이제 우리 뭐 라이터 있잖아요. 일반 라이터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라이터를 켜면 요 가스가 나오는데 라이터 켜면 어떻게 돼요? 뻥합니까? 아니죠. 폭발하는 가스 아닙니다.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에 산소를 이렇게 빼앗는 가스다. 실제로 알곤하고 질소는 공기 중에 있는 가스예요. 알곤 같은 경우는 0.94%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질소하고 알곤하고 밀도, 비중. 안 보여요? 알곤? 일단 라이터나 손을 이용한 퍼지 확인은, 라이터 같은 경우는 용접하면서 폭발하지 않습니다. 퍼징을 하는 중에 라이터 켜서 확인하는 거야. 실제로 그건 퍼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 불활성 가스, 산소를 빼앗는 가스이기 때문에 라이터를 꺼트리겠죠. 맞죠?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세기로 꺼져야 됩니까? 어느 정도 감각으로 손에 은은하게 퍼징이 돼야 됩니까? 물론 이 용접을 하시는 분마다 이렇게 손에 바람을 보죠. 이 정도 되면 된다. 아니면 이 정도 되면 된다. 사실 정답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배관의 면적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가스의 순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그 세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시면서 감각적으로 계속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순도는 이 안에 면적을 얼마큼 막았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또 알고 계셔야 되고, 우선 이렇게 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아까 전에 교육 중에 이제 우리 질문한 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태클을 칠 때 어떻게 퍼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제가 4번으로 넣어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4번이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뭐 일단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이 내용으로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테크 웰딩의 종류라는 거는 우리가 이 비철금속이나 스테인리스를 용접을 할 때 안에 가스를 주입해야 되잖아요. 그 가스를 주입해야 되면 우리가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준비 작업이 많아지다 보면 가스도 주입하고 바로 본테크를 퍼지를 잘 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본테크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이 생겨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해양 플랜트나 이런 시설에서 이제 용접을 할 때, 플랜트나 이런 시설에서 용접을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테크를 치는 방법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우리가 본테크, 카본 용접하는 것처럼 본테크를 안 치고도 치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개는 우리 지금 해본 거예요. 저하고 이 클램프로 용접하면서 현장 배관하면서 한 것도 있고.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선에 이 개선 단면이죠. 개선 단면에서 원래 이렇게 그냥 백비드 바로 루트 패스를 바로 넣는 게 이제 우리가 본 테크라고 치고, 어떤 테크가 있냐면 이렇게 철판 이렇게 부시는 거 봤어요? 조각 이렇게 여기 용접해가지고, 맞죠? 그럼 우리 파이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용접하잖아요. 그때 우리 용접해갖고 현장 배관 연습할 때 계속 임시제를 대서 용접을 하죠. 현장에서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태그를 칩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피스 태그라 그래요. 피스 태그라고 하는데 사실 정식 용어는 정식 용어라기보다는 왜 피스 태그라는 피스가 무슨 뜻일까요? 피스가 조각이라는 소리, 조각. 잘라냈다고. 그래서 이 철판을 조각내서 임시접을 하는 이제 이 가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어때요? 용접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정이 됐죠. 그러면 정확하게 단차를 맞춘 뒤, 조건부를 맞춘 뒤 퍼징을 해가지고 본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피스텍 할 때 중요한 거, 이 피스텍을 임시재라고 하거든요. 임시재료. 이 피스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거나 철판 붙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얘가 뭐 316이에요. 여기에 304 붙이면 안 된다고 해. 3041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다고. 요 L하고 맞죠? 316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재료입니다.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이 L급하고 또 다른 겁니다. 요거 나중에 비철금속 재료는 제가 또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금속 재료로 또 교육을 한번 할 거거든요. 이 로우 카본, L이 붙은 거와 안 붙은 거는 또 다른 재료예요. 같은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 모재의 재료와 임시재의 재료는 동일 재료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두플렉스다. 두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그럼 얘도 두플렉스를 쓰셔야 됩니다. 다른 걸 쓰면 이종 재료가 섞이게 되면 조직이 변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재는 항상 이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피스테크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이 테크 웰딩의 종류 하나 더. 이 임시접으로 하는 이 피스테크도 있고,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윗스라죠. 혹은 가운데 이 아랫스라. 원래는 이제 우리가 스라 하는데 스라가 정식 용어가 아니라 칠하죠. 칠하라는데 우리 현장 용어로 마찬가지인데 스라라고도 하고, 이 아랫스라를 녹이지 않은 상태에서 윗부분, 이 개선 면부 윗부분을 이렇게 녹여서 접합을 합니다. 용접봉으로 녹여서.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용접하고 나서 이거는 제거하고 나서 테크 치면 되죠. 제거해버리면 되잖아. 이를 무슨 테크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우리 브릿지가 뭐예요? 다리죠, 다리. 광안 브릿지, 마창 브릿지 해서 다리. 그래서 임시접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라 한다? 브릿지. 예. 그래서 브릿지 테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브릿지 테크를 하고 나서 고정을 하고 나서 퍼징을 하고 나서 접합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브릿지 테크는 장점이 뭐예요? 아까 임시재를 사용할 때는 동일 재료를 써야 되잖아. 맞죠? 그럼 동일 재료를 써야 되는데 브릿지는 와이어라는 동일 재료를 사용해서 접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넓어지거나 산화가 되거나 하면 브릿지 테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특수 비철이야. 예를 들어서 하스텔로이, 인코넬, 식스몰 뭐 이래 좀 접하기 힘든 그런 특수 소재 재료면 이 철판을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브릿지 테크를 치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 그럼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집에 가면 안 되고 자꾸 집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동일 재료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자, 우리가 항상 동일 재료를 사용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와이어가 있죠, 와이어. 여기다가 만약에 브릿지 테크도 치기가 힘들고 하면 물론 잘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데 그냥 와이어를 올려. 와이어를 앉아 여기 용접해버려. 그럼 이 와이어가 뭐예요? 피스 역할도 하고 브릿지 역할도 하는 그 다음에 동일 재료잖아. 맞죠? 조직에 이렇게 뭐 문제를 생기지 않게 하는 동일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태그를 치는 방법 중에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변형 교육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스트롱백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요것 또한 임시재 피스하고 똑같은 거죠. 예, 요게 이제 뭐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 재료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테크 웰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물론 본접으로 바로 퍼징을 해가지고 테크를 쳐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는데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발생하고 초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임시접을 조금 해놓고 예를 들어서 웰더가 용접하기에 좀 편한 조건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본접을 해서 용접을 했을 때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테크 웰딩을 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교육은 대략은 뭐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혹시 조금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나 뭐 질문 사항 있습니까? 궁금한 거.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스테인레스나 이런 이제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진도를 나가고 나면 좀 궁금한 사항들이 좀 많이 생길 건데 정 없으면 차후 나중에 뭐 교육하고 나서 또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퍼지 지그는 이제 이 여러분들이 직접 계속 만들어 보시고 만져 보셔야 됩니다. 만지고 어떻게 하는지 또 확인도 해보고 직접 또 잘라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나서 요거 호수랑 이런 거 자르는 호수 잘라 가지고 주입기 이제 장갑으로 만드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거는 계속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자꾸 해보셔야 현장에 가셔가지고 초보 소리 안 들어요. 물론 초보죠. 누가 봐도 초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지만 이런 거를 만들 줄 알고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용접을 하는 초보인지 아니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지 그거는 레벨이 틀리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이 퍼지를 할 때는 오늘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배우고 나서 실제로 해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배우는 과정 자체가 좀 어렵다는 거고 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알곤가스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알곤가스는 산소를 퍼지라는 제목 자체가 이름 자체가 산소를 제거하고 몰아내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알곤가스나 이런 불활성 가스들은 산소를 제거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만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가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냐? 우리가 이 퍼징 작업을 할 때는 가스를 용접기 가스처럼 차단이 되는 가스가 아니에요. 맞죠? 차단이 되는 가스가 아니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이나 이런 좁은 틈이나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는 말 그대로 이 공간 안에 산소가 제거가 돼서
산소 농도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슨 위험한 가스는 아니에요. 폭발성 있는 가스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밀폐된 공간이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산소 농도 측정기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어디 현장에 들어갈 때 퍼징을 하는 작업이 있으면 용접을 하는 용접사가 냄새 맡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산소 농도 측정기 먼저 넣어가지고 산소 농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퍼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공구보다는 안전 공구죠.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지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지만, 자, 뭐 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런 퍼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질문 없으면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